자, 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기업은 자유시장에서 이윤 극대화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시장 실패를 통해서 그 부당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실패의 대표적 사례는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그 당사자 기업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미래 세대와 같은 제3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 잘못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외부 효과의 발생은 그 기업이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설령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기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줄이 핵심이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근데 뭐야?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1번, 기업은 외부 효과 방지를 위해 이윤 극대화 활동에 전념해야 된다. 갑자기? 얘 지금 뭐래요? 이윤 극대화를 하니까 이윤 극대화를 위한 활동만 전념하니까 기업에서 저렇게 환경오염 같은 거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사회적 책임 적극적으로 지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윤 극대화 활동에 전념해야 되는가? 말 자체가 안 되죠. 바로 답이 나오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기업은 깨끗한 공기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오케이. 3번, 기업은 미래 세대 생존과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4번, 기업은 공공선을 위해 이윤 추구에 대한 제약을 승인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 져라. 5번, 기업은 시장 실패가 지역사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렇죠? 시장 실패돼가지고 환경오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학년도 수능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청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봅시죠. 청렴에 대한 이야기는 정약용 선생님 얘기입니다. 근데 꼭 정약용 선생님 몰라도 그냥 청렴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부르면서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청렴은 큰 장사이다. 포부가 큰 사람은 그래서 청렴하고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건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판매한 일도 아침이면 또 다 드러난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또 사사로운 정이 생기면 그건 이미 사사로움이 생겨난 것이다. 1번, 청렴은 목민간의 어떠한 과오도 면책시켜주는 지혜로운 덕목이다. 청렴은 지혜로운 덕목은 맞는데 어떠한 과오도 면책시켜주나요? 면책은 책임이 없다라는 건데 청렴하면 그럼 막 사람 죽여도 되나? 안 되잖아. 어떠한 과오도 면책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2번, 청렴한 목민관에게 청백리 칭호는 청백리라는 것은 깨끗한 관리를 말해요. 깨끗한 관리. 부패 없는 관리죠. 관직 상승의 수단이다. 관직 상승하려고 내가 청백리를 꼭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청백리 자체가 드높은 명예가 되는 겁니다. 관직 상승의 수단으로 여기는 건 아니고요. 3번, 포부가 원대하고 지혜로운 목민관은 부패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그러는데 아니죠.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하는 거지. 거꾸로입니다. 4번,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청탁은 가능하다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사사로운 정이 맺어지면 사사로움이 행해진다. 남들이 몰라도 결국 아침이면 드러난다. 사사로운 청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겠다. 목민관의 청렴은 애민이 뭐냐면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백성 사랑. 봉공은 뭐야? 공동체의 봉사야. 공동체의 봉사. 그래서 이 애민과 봉공은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목민관,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 당연히 필요하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9월 모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갑,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 이행은 기업의 이익이 되지 않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이다.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책임 묻지 말아라 이러는 거야. 기업은 이익 추구에 전념해야 되므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단 허용하자 이런 거야. 그죠? 사회적 책임은 그냥 법 잘 지키는 거 말고는 없다. 자, 을. 기업은 이익 증대를 위해 설립된다. 기업은 법과 해약 금지의 원리의 준수만이 아니라 적극적 책임도 이행해야 된다. 을은 뭐래요? 적극적 책임 이행하라 그러죠. 투자자,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설립 목적을 실현할 기회가 많아진다. 사회적 책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해서 그 기업에 좋다 이 얘기야. 기업.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목적인가? 갑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을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기업은 이익 증대를 위해 설립된다. 물론 을은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건데 당연히 기업은 이윤 창출하는 것이 당연히 목적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니은, 기업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가? 이걸 당연히 둘 다 동의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지.
디귿 사회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책임 이행은 시장에 해로운가? 이게 바로 누구의 입장? 갑의 입장이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책임 같은 거 부여하면 안 된다. 근데 을은 적극적인 책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은 부정. 합법적 기업 행위는 사회에 해를 끼쳐도 허용돼야 되는가? 자, 갑이 뭐라 그래요? 기업의 어떤 행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합법이라면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을은 뭐라 그래요?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해가 된다면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주된 목적이 이윤 추구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뭐 이윤 추구죠. 하지만 전체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 없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여러 가지 뭐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신뢰를 얻고 기업의 주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갑니다. 사회적 책임 적극적으로 지자는 거예요. 기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 책임 적극적으로 져야 된다. 복지사업, 약자에 대한 지원. 기업은 사회로부터 받은 이윤의 환원 방안, 사회로부터 받은 이윤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복지사업,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귿, 기업은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 조직이어야 된다. 아니, 기업은 사회와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잖아. 기업은 혼자 존재해. 자기 완결적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는 거야. 아니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틀렸네요. 기업은 이윤 증대를 위해서라도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자, 뭐라 그래요? 기업은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음으로써 기업의 주된 목적. 기업의 주된 목적은 뭐야? 이윤이야. 이윤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윤 증대를 위해서라도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야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사회로부터 인정도 받을 것이다. 기업,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의 바람직한 자세. 자, 일부 기업가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천민 자본주의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어느 사상가가 이야기한 자본주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자본주의 정신은 칼뱅의 예정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사상가는 누굽니까? 베버죠, 베버.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업가는 기업가의 소명을 가지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소명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본받아서 기업가들은 블라블라.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1번 정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 오케이. 2번 사치와 낭비 대신에 검소 절제. 금욕적이어야 된다. 오케이. 3번 부의 축적을 지양하고. 여러분 지양은 뭐죠? 지양은 멀리한다는 거죠. 멀리한다. 근데 뭐예요? 칼뱅의 생각, 프로테스탄티즘은 뭐예요? 부의 축적을 긍정합니다. 왜냐하면 부의 축적은 뭐야? 구원의 징표야. 부의 축적은 칼뱅 입장에서 뭐였어요? 구원의 징표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징표인데 이걸 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양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나오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부의 축적은 구원의 징표야. 열심히 일해서 신의 소명을 실현했더니만 부의 축적을 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건 신이 날 좋아한다는 얘기구나. 이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4번 신성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이윤 추구는 당연한 얘기고 배금주의가 아니라 친구들이 배금주의라는 말 모르거든요. 선생님 배금주의가 뭐예요? 뭔가 금을 배격하는 거 아니에요? 금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완전 반대음이에요. 배금주의는 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금을 숭배. 그래서 돈을 쫓는 걸 배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을 숭배하는 거. 배금주의가 아니라 소명정신에 입각해서 돈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소명정신에 입각해서 직분에 충실하는 게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수익을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너무 많이 지우게 하면 안 된다. 법 준수하는 정도로 족하다. 사회를 향한 기업인의 선의가 반드시 사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학자는 기업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경영을 통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인권, 환경 등의 개선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어떤 학자는 사회적 책임을 되게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공익 증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돼서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나는 사회적 책임 줄여야 된다는 거고 이 학자는 사회적 책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법
법을 지키는 정도로 최소해야 된다 라고 보는 내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이 학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번 기업의 책임과 주주들의 이익 증진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학자가 뭐 갑자기 기업의 책임과 이익 증진 무관하다고 보지 않죠. 오히려 기업이 책임질수록 기업의 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2번 기업의 이윤추가 공익이 양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학자가 강조하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3번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그렇죠. 내 주장은 뭡니까? 내 주장은 기업은 뭐만 준수하면 된다? 법만 준수하면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하면 된다. 그래서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내 주장이죠. 자, 그런데 이 어떤 학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공익증진을 해야 된다. 그 공익증진,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데 당신 너무 그런 거 강조하는 거 아니야? 당신 좀 간과하고 있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기업의 공익활동이 기업 경쟁력 상식의 원인임을 강조하는 원인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학자는 간과하고 있죠. 5번 합법적 경영이 합리적 이윤 추구의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는데 합법적 경영은 당연히 이 어떤 학자도 당연히 강조할 겁니다. 간과할 리는 없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 악의 근원을 개인의 이기심에 돌리는 것은 진부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 방법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한 이윤 추구의 경쟁이 제한되는 비합리적 관행은 뭐 해야 된다? 타파되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사회 전체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다. 지금 얘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공정한 경쟁이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기업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지금 뭐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얘기죠. 2번 기업에 대한 평가는 과정보다 결과에 의해 측정돼야 된다. 뭐 결과에 측정되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비합리적 관행 없애고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얘기하는 거지. 4번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비합리적 관행은 인정돼야 된다. 아니 비합리적 관행은 뭐예요? 타파해야 된다. 4번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때 보장돼야 된다. 이거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지금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기업의 합리적인 활동에 의한 최대 이윤 추구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보장돼야 된다. 그거 함부로 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 방법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신 그 이윤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타파하자 이런 얘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갑을병 입장. 갑. 기업은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기업 활동을 한정하자. 이윤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은 다하는 거다. 을. 을은 근데 주주, 소비자, 지역사회 구성원과 같이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근데 병은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약간의 뉘앙스 차이들이 있죠. 갑은 그냥 이윤 극대화만 하면 된다. 자, 을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자. 근데 병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주주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갑. 기업은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아니,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2번 을. 기업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차등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 동등하게 고려하라고. 차등적 아니죠. 3번 병. 기업은 항상 주주의 이익만을. 만을 이런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래 해도 다만 충돌할 때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고려하자는 거죠. 주주의 이익만 고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4번 기업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외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갑은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한정해야 된다.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갑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5번 을병. 기업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책임을 가진다. 여기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 고려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연자 취재할 주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부패를 조장하는 관행을 척결하려고 했지만 성공적이지 않았다. 정직성과 투명성을 정착시키려는 사회적 자본이 필수적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를 없애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 신뢰, 규범, 관용 등 도덕적 자원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시민결사체들을 통해 의견 대립을 승화시킨다. 어쨌든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이 돼 있으면 사회적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부패가 감소하고 호혜성, 서로 혜택을 보는 것과 생산성,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1번 사회적 자본은 청렴성과 연대의식 강화시킨다. 오케이. 사회 구성 간 갈등 차단이 사회적 자본 선결 조건. 선결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해결. 좀 그런 얘기 하나요? 아니죠.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되면 갈등이 더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갈등을 먼저 차단해야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이 돼야 갈등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갈등 차단해놓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을수록 제도 개혁은 용이해진다. 그렇죠. 4번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다. 오케이. 처벌보다 자율적 규범의 내면화가 부패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자율적 규범을 내면화한다. 이런 도덕적 자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증진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입니다. 여러분, 반론. 자, 가가 뭐라 그러냐면 내부 고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부 고발이 뭐냐면은 내부자가 밖에다 대고 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학교에서 급식 먹는데 뭔가 내가 급식비를 많이 낸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급식이 너무 부실하다. 이랬을 때 아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뭔가 누가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경찰한테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문 기사, 언론사에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내부자가 이제 밖에다 대고 고발하는 걸 내부 고발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 고발은 조직의 도덕적 혹은 법률적 과오를 막으려는 구성원의 행동으로 과오에 대한 조직의 자체적 개선이 좌절될 경우 발생한다. 자, 이 경우 내부 고발은 조직에 끼치는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내부 고발을 긍정하고 있죠. 내부 고발 긍정. 그런데 이제 나와 보시면 내부 고발은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조직의 운영과 결속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해서 발생한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면 그걸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밖에다 막 알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내부 고발을 뭐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갑니다. 기억. 구성원은 자 내부 고발을 긍정하는 사람이 이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억.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보여야 될 책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나가 간과하고 있나요? 전혀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고발은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조직의 이익을 보여야 될 책무가 있음을 나가 전혀 간과할 리가 없죠. 니은 내부 고발은 궁극적으로 조직에게 부합함을 강구하고 있다.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가의 입장.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내부 고발함으로써 조직에서 부패나 어떤 잘못된 점들이 없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좋다. 근데 너는 그냥 내부 고발 부정적으로만 보는 너는 장기적으로 안 보고 있구나. 내부 고발은 궁극적으로 조직에게 부합하는데 넌 그걸 간과하고 있다. 니은이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내부 고발만이 조직의 비리를 해결하는 수단임을 강화하다. 이런 많이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내부 고발만이 유일한 수단인가요? 아니요. 여기 보면 과오에 대한 조직의 자체적 개선이 좌절될 경우 발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과오에 대한 조직의 자체적 개선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내부 고발만이 조직의 비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라고 가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두 있으니까. 자체적 개선도 있으니까. 리을.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의 입장은 내부 고발은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는 거야. 당장의 피해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선 뭐라 그래요?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해 발생한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제 가의 입장에서 보면 야, 내부 고발자도 당장의 해악은 알 수 있어.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고 있음을 넌 간과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